불면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수면의 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수면 시간이 길어도요. 사실은 이 수면의 효과가 충분히 안 나타나는 사람들 보면 수면의 질이 떨어져 있는 거죠. 커피를 대신해서 내 몸의 호르몬, 코티졸을 갖다 분비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커피를 대신할 수 있는 음료가 아닐까 싶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요? 불면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수면의 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수면 시간이 길어도요. 사실은 이 수면의 효과가 충분히 안 나타나는 사람들 보면 수면의 질이 떨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수면 장애다 그러면 인면의 장애, 잠이 들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수면에 들어간 진입 자체가 막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수면에 들어갔는데 얕은 잠이 잤다 금세금세 깨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잠을 자는데 중간중간에 분절 수면이라고 해서 자꾸 깼다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사람도 있고, 또 수면이라는 게 렘 수면이 있고 비렘 수면이 있는데 렘 수면 때 우리가 꿈을 꾸고 비렘 수면 때는 꿈을 꾸지 않는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조화가 이루어야지 제대로 된 수면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의 균형이 깨지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거든요. 이 통틀어서 이걸 다 수면 장애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각각의 원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는 코티졸이 너무 많아서 결국은 잠을 못 드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멜라토닌이 빨리 없어지지 않아서 아침에 일어나도 천근만근 몸이 무거운 사람도 있고요. 양질의 멜라토닌이 안 나오기 때문에 딱 일정 시간에 적절한 또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수면 장애의 원인이 뭔지는 또 수면의 패턴에 따라서 접근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새벽에 일찍 깨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새벽에 일찍 깨는 건 이제 멜라토닌이 부족하다는 신호고요. 또 인제 코티졸이 너무 빨리 지금 분비된다는 거거든요. 코티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스트레스 호르몬인데 이게 너무 아침부터 빨리 분비가 되면 다시 또 인제 오후쯤 되면은 금세 없어집니다. 근데 코티졸이라는 건요, 나이가 들면서 부시 내에서 분비되는 능력이 역시 이것도 기계도 오래 쓰면 다 뭐 망가지는 것처럼 부신도 코티졸을 분비하는 능력이 오래가지는 않거든요. 가장 나이 들어서 이 호르몬의 문제가 되는 게 코티졸 호르몬인데 40 대부터 이제 코티졸 호르몬의 분비가 약해지기 시작하고요. 금세 올랐다가 금세 떨어지게 되는 이제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되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잠이 자꾸 일찍 깨는 게 코티졸이 일찍 나와서 그러는데, 일찍 나온 것들이 이제 금세 또 사라지게 되면서 오후쯤 되면 또 천근만근 또 부신 피로를 느끼고 만성 피로를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침에 그냥 일찍 일어나는 게 나이가 들어서 '내가 일찍 일어난다.' 단순히 생각할 게 아니라 '혹시 멜라토닌의 분비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코티졸이 좀 빨리 좀 분비되는 게 아닌가? 과잉으로 분비되는 게 아닌가? 세로토닌에 문제 있는 게 아닌가?' 여러 가지의 종합적인 호르몬의 불균형을 의심해 봐야 하는 몸이 보내는 신호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나이 들면서 이제 멜라토닌 분비는 70 대가 되면은 우리가 한 뭐 원래 분비됐던 양보다 뭐 20% 정도로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모든 사람이 다 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잠을 갖다가 나이 들어서 단잠을 자는 사람도 있고요. 또 더 일찍 나이가 젊은데도 숙면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보통 갱년기라고 하면 제1의 갱년기 그러면 여성 호르몬의 노화, 남성 호르몬의 노화만 얘기하지만 제2의 갱년기는 성장 호르몬의 노화를 얘기하는 거고요. 제3의 갱년기는 멜라토닌의 노화를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60대 70 대까지만 해도 멜라토닌 분비가 확 줄어들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40대 50 대에 벌써 멜라토닌 분비가 바닥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이가 든다고 해서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내 나이 때보다 또 그런 어떤 그 증상들이 다른 평균치보다 빨리 오거나 문제가 심각하다면 이게 단순히 나이로만 생각할 게 아니고 호르몬적인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피곤할 때 마시는 커피는 오히려 해로운가요? 이 커피가 문제입니다. 커피에 있는 카페인이요, 일종의 그 코티졸, 스트레스 호르몬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커피를 마시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단 피로감이 없어지는 게 아데노신하고 하는 물질이 인제 뇌에 붙어서 그것 때문에 인제 뇌가 인지하는 어떤 피로감이 아데노신 거와 아데노신 수용체하고 이루어지는데, 커피는 아데노신과 아데노신 수용체를 갖다가 블록시키기 때문에 피곤한 걸 모르지만 결국 아데노신이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커피의 효과가 사라지게 되면 이 아데노신이 있다가 한꺼번에 인제 그 수용체에 붙어서 더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커피 자체가 이제 코티졸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내 몸에 부신에서 나오는 코티졸의 분비를 갖다가 인제 억제할 수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과일 수용을 많이 받으면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이 없어지는 것처럼 커피를 인위적으로 많이 먹게 됐을 때 내 부신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커피라는 게 저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하루에 한 번 15 분씩이라도 호르몬의 측면에서는 커피 타임을 좀 늦춰 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말하자면 내가 일정에 먹는 그 어떤 커피 타임, 카페인 타임이 있는데 그걸 한 15분 정도라도 늦춰서 먹게 된다면 내 몸에서 일단 부신에서 코티졸 호르몬이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더 중요한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제 우리가 2시 이후에는 코티졸 분비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4 시쯤 되면은 아침 8시 코티졸 호르몬 분비의 거의 절반 정도 수준까지 떨어지게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를 드시지 말라고 제가 환자들한테 얘기를 하고요. 또 나이에 따라 틀립니다. 연령에 따라서 20대 30 대는 예를 들면 4 잔, 5 잔을 드셨다고 하더라도 10 년씩 지날 때마다 고거에 한 잔씩 더 먹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40 대가 되면 뭐 3 잔, 50 대가 되면 2잔 이런 식으로 해서 60 대, 70 대가 되면 하루에 한 잔 정도 이렇게 드시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카페인에 대해서 우리가 인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도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이 카페인에 대한 어떤 대사율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커피도 되게 평균적으로 한 2 잔, 3잔 정도를 얘기하고요. 또 거기에 대해 민감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카페인 수용체에 굉장히 민감한 분들은 쪼끔 덜 먹어야 되고 또 인제 나이에 따라서 그 카페인도 내가 젊었을 때는 뭐 4 잔, 5 잔도 끄떡없이 먹던 사람들도 점점 나이가 들수록 그 커피의 어떤 섭취량을 줄여 드셔야지만이 여러 가지 호르몬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피를 많이 마셔도 잘 자는 사람은 왜 그런가요? 그런 분들은 이제 카페인의 대사율 자체가 높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코올도 왜 알코올 그 부대 효소가 있듯이 카페인도 카페인 부대 효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인제 발달되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커피를 더 많이 드셔도 좀 그런 어떤 반응이 카페인에 대한 반응이 쪼끔 이제 약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분들도 결국은 뭐 나이 앞에서는 장사가 없듯이 나이가 들수록 결국 그런 어떤 그 카페인 의 대사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나이가 들 때는 거기에 맞는 어떤 카페인 섭취를 스스로 줄여 나가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잠 잘 자려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나요? 일단은 그 과격한 운동이 있잖아요. 나이가 드신 분들 또 시간이 없는 분들 또 인제 낮에 운동 못 하신다고 또 밤에 또 운동 많이 하시는데 일단 운동을 하게 되면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약간 흥분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멜라토닌이 나오는 시간을 지연시킬 거고요. 또 인제 우리가 식사를 한다는 게 교감신경을 항진시키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늦게 식사를 하게 되면 야식을 하게 되면 당연히 멜라토닌 호르몬이 나오는 시간이 문제가 될 거고요. 저녁 때 인제 막 스마트폰을 보는 거 빛이 있게 그 조명이 있는 상태에서 잠을 자려고 노력하면 제대로 잠이 잘 수가 없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조명을 갖다가 금지하고 그다음에 인제 저녁에 과격한 운동을 하지 말고 그다음에 너무 늦은 시간에 야식하는 거 이것만 피해도 사실은 우리가 쪼끔 멜라토닌 호르몬을 제때 그리고 잘 분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면증에 마시는 따뜻한 우유. 정말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유 자체는 인제 저 트립토판도 많고 두유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인제 아무래도 차가운 음료보다는 따뜻한 음료를 먹게 되면 우리 몸이 쪼끔 안온한 느낌도 갖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인제 멜라토닌 분비에 촉진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인제 따뜻한 우유를 먹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반식욕도 많이 권장을 하는데요. 반식욕을 하고 나서 약간 이게 다시 온도가 올라갔다가 체온이 떨어지면서 이 멜라토닌 분비가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우유를 먹고 따뜻한 미지근한 어떤 반식욕을 하고 어둡게 조명을 하고 이렇게 하면 쪼끔 인제 우리가 굳이 수면제를 먹지 않아도 내 몸에서 나오는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시켜서 충분한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잠을 잘 자고 싶다면 커피 대신 무엇을 먹으며 좋을까요? 대개 인제 아침에는 보통 카모마일 티 같은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 향기나 이런 것들이 좀 몸에 여러 가지 이 미각, 후각, 촉각 이런 것들도 결국 다 호르몬을 분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제 커피가 아니더라도 카페인이 아니더라도 내 스스로가 내 몸에 있는 부신에 있는 코티졸을 분비시킬 수 있는 자극이 약간 있는 그런 차들 그런 것들이 되게 인제 민들레 차라든지 페퍼민트 차 같은 것들이 있고요. 또 저녁에는 좀 약간 인제 덜 자극적인 좀 약간 히비스커스 차라든지
카모마일 차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커피를 대신해서 내 몸의 호르몬 코티졸을 갖다 분비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커피를 대신할 수 있는 음료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도 피곤하다면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우리 몸의 뇌의 유일한 영양소는 포도당이거든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지만 가장 빠르게 포도당으로 변환시키는 거는 탄수화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인제 막 피곤하고는 뇌가 쪼끔 약간 그 왜 좀 안개 낀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을 때 좀 인제 이런 탄수화물을 빨리 먹어 줘서 포도당을 빨리 공급해 주는 건 도움이 되는데, 단 여기서 뭐 단순당이라든지 아니면 가공식품 같은 것들은 좀 피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또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기 때문에 너무 혈당 스파이크가 올라갔다가 떨어졌을 때 결국은 그 떨어지는 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깐 잔잔하게 혈당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탄수화물 섭취는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활기찬 하루를 위한 교수님의 루틴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아침에는 좀 음악을 좀 듣고요. 그 음악도 이제 그날그날 기분에 따라서 좀 어떤 때는 좀 뭐 예를 들면 좀 잔잔한 음악도 듣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활기찬 음악도 듣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사실 인간이란 동물이 이 서카디안 리듬이 있지만 제가 요번에도 그 365 호르몬 인력을 만든 게 이 계절별로 또 이 호르몬의 패턴이 달라지고요. 결국은 1년 주기, 일 주기, 뭐 월 주기 호르몬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음악을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상하고 듣고 지인들한테도 그 음악을 좀 공유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인제 아침에 일어나서 가벼운 체조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침대에 누워서 하고 있고 또 이제 일어나서 또 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가벼운 몸풀기 같은 것들이 사실은 이제 마이오카인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근육에서 나오는 호르몬이거든요. 이 마이오카인은 어떤 뭐 과격한 운동을 하지 않아도 간단한 인대의 수축 보통 우리가 까치발 들기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해도 마이오카인 호르몬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오카인 호르몬을 좀 나올 수 있는 나만의 어떤 인제 노하우를 갖고 좀 제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특히 저녁에 또 제가 늘 얘기하는 거는 일주일에 보통 두세 번 반식욕을 하라고 제가 환자들한테 얘기하는데 저는 한 네다섯 번 정도 계속 뭐 그 반식욕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침에 어떤 번잡한 하루의 코티졸을 갖다가 좀 가라앉히고 세로토닌, 옥시토신 분비를 해서 멜라토닌까지 좀 하루를 정리하는 것 같습니다. 잠이 안 와서 술을 마시는 것은 나쁜 건가요? 근데 와인이나 술 먹고 잠을 들여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되게 일찍 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술이라는 건 일시적으로 인제 뇌 신경 자체를 억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억제하는 신경을 억제시켜서 약간 흥분되다가 나중에 흥분되는 신경까지 억제시켜서 인제 운동 자체의 뇌신경이 다 인제 그 말하자면 억제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게 인제 일시적으로 억제됐다가 나중에 깰 때는 상당히 인제 오히려 더 빨리 깨게 되고 수면의 질이 일단 좋아지지는 않죠. 그러니까 잠은 들지만 결국 일찍 깨게 되고 또 자는 동안의 수면의 내용 자체가 좋지 않게 되고 더 중요한 거는요. 이 알코올이라는 거 결국은 중독성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잠을 좀 들게 하려고 쪼끔씩 먹던 그 술 때문에 결국은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알코올에 대한 의존성이 강해지는 분들 많고 분명히 이게 잘못된 건지도 알면서도 결국 끊지 못해서 알코올성 간질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다른 어떤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생기신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잠이 안 온다고 뭐 술을 드신다든지 약물에 의존하지 말고 내 호르몬을 어떻게 불러일으켜서 내가 스스로 잠을 잘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